가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어는 거기 책 표지 프린트에도 써있듯이 뭐라고 적혀있니? 함수의. 자, 그럼 극한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스타트를 끊어봐야겠죠? 함수의 극한.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극한, 리미트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극한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극한 값? 극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 극한이라는 것은. 엄청 가까운. 그치. 엄청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진 않았어. 그쵸? 그 상태에 매우 근접했을 때의 상황을 보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가 원하는 상황이 딱 된 것이 뭐라고 써야 될까? 딱 됨.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x가 3일 때, x가 4일 때 이런 상황인데 대입해서 풀었잖아. 그치? 그게 함수값이야. 지금 하는 극한은 어때?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매우 가까워졌을 때를 뭐 하는 거지 얘들아? 상상하는 거죠. 맞냐? 예상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4차원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상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치? 어떻게 상상 예상해야 돼? 합리적으로.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 반박 불가하도록 예상하는 것이 극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내가 함수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x가 3일 때 f3이라는 함수값이 뭐 5라고 해보자. 됐니? 그럼 지금 하는 극한은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매우 가까워질 때지. x라는 놈이 3에 매우 가까워질 때인 거라고. 그래서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는? 가까워진다, 다가간다. 어떤 표기? 그치? 화살표로 표기하기로 했어. 그쵸? 이게 무슨 뜻이라고? x가 3에 가까워질 때. 됐지? 그때 누가 fx라는 거는 어떠한 값에 가까워질 것인가를 따지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극한이라는 거죠. 됐니? 야, 그러면 fx는 f3이 5라고 했으니까 fx도 얼마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상상해 볼 수 있겠어, 합리적으로. 5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쵸? 이게 항상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쵸?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fx가 그냥 2x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3 넣으면 5 나와요. 이건 맞지? 문제 없지? 흰색의 상황.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란색의 상황을 표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기했었지? x의 값이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해? 수직선 있다고 상상하고, 오케이? x의 값이 요 3에 매우 가까워진다라고 표기를 하죠. 괜찮을까? 근데 3에 가까워지는 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수직선은 방향이 몇 개니까? 2가지니까 당연히 양쪽에서 다가갈 수 있겠다. 3이라는 값에는. 괜찮니? 그랬을 때 어때? 이 함수값도 어디를 향해가 결국엔 요 점을 향해 가지 않겠냐? 이해가요? x라는 값이 수직선에 따라서 3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을, 즉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이 5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fx라는 건 여기에 있잖아, 함수값.
그럼 이 x가 3에 가까워지면 이 fx 높이도 점점점 이 5에 가까워지지 않겠냐고. 괜찮죠? 요게 바로 fx도 5에 가까워진다라는 형태야. 왼쪽에서 다가가도 5에 가까워지고 오른쪽 다가가도 5에 가까워지고. 그치? 하지만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 얘들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3 넣었을 때 5인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형태. 내립시다. 이거는 뭐 3이라고 해보자.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뭐 있을까? 어떤 형태야? 함수 값은 3 넣으면 5 나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이해 갈까? 그럼 어때? x가 3에 가까워지면 5를 향해 가는 거 맞거든. 왼쪽 그래프 따라가면.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이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잖아, 점이. 그러면 5까지는 도달할 수 없죠. 이해가죠? 지금 뭐 했던 친구들은 복습하는 거고 처음 하는 친구는 개념 정리하는 거고. 얘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어때요? x가 여기에 있는 거야. 원래 x는 fx. 근데 x가 3에 가까워져. 3이 될 수는 없어. 바로 근접한 데까지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 그래프는 계속 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다가갈 때도 어때? 이 그래프 따라서 계속 위를 향해 가고 있지. 됐나? 그럼 어때? 5라는 값에 다가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죠. fx가 5에 다가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다. 왜? 한쪽은 5지만 한쪽이 5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터무니없이 이상한 값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화살표. 그래서 fx는 5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지. 기억 좀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어때? 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이 무슨 뜻이었죠? 모인다. 의견 수렴. 왜 뭐가 모여? 화살표가 한쪽에 모인다라는 뜻이야. 딱 어딘가에 모인다라는 표현이더라고. 수렴. 괜찮니? 그럼 얘는 어때요? 화살표가 한 군데에 모이지 않아? 쌤 모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면 모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됐니? 그래서 어때? 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발산.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문제풀이에 적합한 걸로 넘어갈 건데 하나만 볼게 얘들아. 잘 봐봐. 요놈들 이름 기억나니 혹시? 우리가 x값이 3에 다가갈 수 있는 거는 화살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각각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3보다 어디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왼쪽.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요놈은 오른쪽에서 다가가서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용어까지는 잘 적어놓고 조금 더 개념하고 문제 풀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을 살펴볼 때는 결과가 두 가지인 거네. 수렴 아닌 발산. 맞죠?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거야? 내가 딱 얼마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얼마라고 딱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면 발산이라고 앞으로 얘기하면 돼. 그쵸? 그 수렴은 값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 딱 뭐라고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발산의 경우에는 방금 봤듯이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있어서 그걸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x라는 놈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봅시다. 얘들아, 뭐랑 뭐가 있다고? 수렴과 발산이 있어. 나 그래프로 갈 거야. 수렴하는 형태와 발산하는 형태를 같이 볼 거야. 이거는 방금 썼던 거랑 조금 겹칠 거야. 알겠죠? 그래서 x라는 놈이 어떤 특정 a라는 값에 다가갈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좀 해봅시다. fx. 내가 a라는 값이 있고 a를 집어넣어서 직접 나오는 함수 값이
뭐 L이라고 한다면 우린 뭐라고 쓴다고? X라는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쵸? 그때 이렇게 쓰면 너무 어떻다? 귀찮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뭐 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바꿔 쓰자? 극한이야 라는 표기입니다. 학교쌤 체크하세요. L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안 써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알겠죠? 아니면 필기체 쓸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필기체 써야 돼. 이렇게. 학교쌤 스타일 좀 살펴보고 서술형에 예전에 있었어.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감점한다는 사람이. 섞어서 쓰는 거 싫다고. 아싸리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한번 꼭 확인해봐. 학교 들어가면. 됐죠? 오케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습관 돼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필기체로 쓸게요. 그러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필기체? 리밍. 됐죠? 오케이. 자,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이야 라는 뜻이고요. 내가 어떤 놈이 다가가는지 궁금한 걸 그걸 여기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죠. fx라는 놈이 x가 a에 다가갔을 때의 극한이 궁금해 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얼마다 요게 l이다라고 쓰면 된다. 괜찮을까? 자, 발산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방금 전 첫 번째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거 그래프가 뭐 하면 돼? 끊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요 경우엔 뭐라고 써야 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셔야 돼요. 또는 발산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아까처럼 그래프가 몰리는 경우 또는 반대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아래쪽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얘는 그냥 뭐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얘들아, 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었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양수라는 플러스 기호는 생략할 수 있듯이 이게 무슨 뜻이야? 무한대는 근데? 무슨 뜻이지? 아이씨 그거 말고 막 그건 기호가 만들어진 원리고 무슨 뜻이야? 계속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커진다. 무한대를 갖는다 이런 말 아니야. 그쵸? 계속 커진다. 계속 올라간다를 의미하는 거야. 한없이 올라간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어때?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쓰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표기하기로 했어요. 얘를 뭐라고 한글로 쓰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냥 발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얘는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러면 이 발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이름이 붙었지. 그렇잖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자야. 얘도 왜 발산하는 거야? 윤영아?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발산인 거야? 그러면? 아니지. 이건 수렴이야, 얘들아. 왜? 같은 데를 가리키죠, 화살표가. 맞죠? 이건 수렴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화살표가 모이니까. 끊어져 있는데 구멍 뚫려 있는데. 연속? 이건 연속이 아닌데? 끊어져 있으니까. 연속이면 수렴해요. 근데 지금 난 수렴 물어보잖아. 연속이 아니어도 수렴해요. 엎드려 뻗치세요. 미안하다. 내가 특강 들은 친구들 질문 안 한다 했지. 자, 기억에서 지워. 자, 솔범아. 얘는 왜 발산이니? 윤영이 특강 들었지? 왜 발산이야, 이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죠. 일단 한쪽에 안 몰렸죠. 그럼 우리 이 상황을 뭐라고 하죠? 뭐랑 뭐가 다르다? 아까 알려준 이름. 그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야, 얘는. 각각의 값은 존재해요. 좌극한만 보면은 뭐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화살표만 봐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발산한다.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라고. 이놈들이랑 다르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죠, 얘들아? 좌극한? 리미트? 뭐? x가 a로 다가가, 왼쪽에서 다가가, 얘들아. 그럼 a보다 조금 어디서 오는 거야? 작은 곳에서 온다고 해서 a보다 조금 작다라고 표기하기로 했다고. a-. 원래 저기 뒤에는 0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괜찮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 백이 있으면 프린트에 오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좌극한을 표현하는 말이고. 다르다죠? 미안. 자,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화살표 A 플러스라고 쓰기로 했고요. fx. 그게 서로 다르면 발산이라고 하자였어. 괜찮을까? 그러면 요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요 놈인 거지. 뭐예요?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같은 값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갈까? 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보고 같은 곳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렴이라고 부를 거며 그 상황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말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괜찮을까?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바로 리미트 x가 a-fx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 우극한 모두 l이라는 값을 가질 때를 의미하며 그때 이 l의 이름을 뭐라 붙였어? 극한값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수렴하는 값을.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문제 풀 수 있어 이제. 네, 자 여기 하나만 덧칠 좀 할게 얘들아. 앞으로 나는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요 놈을 뭐로 쓰기로 했지? 야, 이렇게 표기해도 그냥 좌극한이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이제부터 알겠죠? 없는 기호야. 알겠죠? 없는 기호야. 자, 마찬가지야. 우극한을 표현할 때 이게 너무 귀찮아서 나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내가 이렇게 써도 받아들이면 돼. 서술형에서만 안 쓰면 돼. 알겠지? 틀린 표현, 오류가 생기는 표현은 아니야. 알겠죠? 요거 축약해서 쓸 거야. 앞으로 알겠지? 오케이? 됐죠? 지워도 될까? 괜찮니? 다 오케이? 준영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극한 형태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x가 뭘로 갈 때야? 특정 a라는 값이 아니라 x라는 값도 한없이 뭐 할 수 있다? 한없이 커질 수 있겠지. 요때의 상태도 한번 바라보자고. 또는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겠죠. 무한대일 때만 설명할 겁니다. 어차피 그냥 좌우 대칭 시키면 돼서. 됐나? 자, 이 경우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얘는 무조건 좌극한이에요. 좌극한만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는 표현은 우극한만 존재합니다.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야, 그럼 우리가 방금 전까지의 수렴성 얘기할 때는 양쪽 화살표가 모였을 때라며. 근데 이제는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해? 그 놈만 따지면 돼.
알겠어? 한쪽 화살표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그럼 수렴인 거야. 됐니? 한쪽 극한 화살표가 이상한 데를 향해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럼 발산인 거라고 이제부터. 됐죠?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야 얘들아? 수렴하는 경우 뭐 떠올라야 될까? x가 한없이 커졌을 때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는 건 뭘 떠올려야 될까? 그쵸? 그 중에서 어떤 거겠어 당연히? 그치, 점근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점근상. 그치?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려볼까요? 점근선, 유리함수 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해보죠. 이 값을 민규야 얼마? 숫자 뭐가 좋니? 오케이. 자, 7이라고 해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가 fx일 때 우리는 x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건 얘를 수직선 삼읍시다. 계속 오른쪽을 향해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얼마에 가까워지니 결국엔 7에 매우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얘 파란색 화살표 우린 뭐라고 쓰기로 했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fx라는 값은 7에 매우 가까워질 거야 라고 쓰면 된다고. 알겠죠? 얘는 화살표 하나밖에 없다고. 무한히 커진다는 건 계속 오른쪽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쳐다본다면 얘는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오른쪽을 향해 가는 화살표니까. 됐니? 자, 마찬가지로 핑크색도 뭐 또 해봅시다. 한없이 줄여간다면 이 그래프도 7에 매우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도 7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에 4를 하나 붙이면 나중에 너희가 합성함수 극한을 조금 다뤄보긴 할 거거든.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학교에서 안 다루면 절대 안 나올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 좀 보긴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져보라고 했다면 이 안에 있는 놈은 얘들아 g의 입장에서 요 값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오랜만이니 정의역? 다시 g의 입장에선 얘가 x인 거지. gx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값이 이해가요? 그럼 어때? 이 네모도 딱 7인지 7보다 작은지 7보다 큰지가 매우 중요해. 극한을 취할 때 7보다 큰 쪽에서 올지 작은 쪽에서 올지 딱 7일지 이해가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다루는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는 7보다 큰 쪽에서 다가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맞잖아. 야, 이게 아무리 7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7보단 조금 크지 않겠냐? 7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핑크색은 7보다 아래쪽에서 7에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뭐가 헷갈릴까?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 아닌가. 맞지? 다시 이 표현은 언제만 쓸 거냐면 합성함수 극한 따질 때만 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온전히 fx만 따지는 상황이면 이거 쓰면 안 된다. 알겠죠? 이걸 내가 따져야 되는 순간은 합성함수 극한할 때만 따지면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에서는 발산은 몇 가지가 있을까, 얘들아? 3가지. 얘도 3가지야. 뭐뭐? 다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라는 건 없어? 화살표가 하나밖에 한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동. 좋습니다. 자, 발산은 뭐 진동을 디테일하게 가진 않을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커지는 건 얘들아 한 번에 쓸게요. 그래프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우극한
아, 이거 색깔을 잘못 고른 것 같네. 우좌 나오는데 파랑 빨강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와. 자, 보라색과 초록색에서, 아, 초록색도 위험하구나. 주황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x가 한없이 커진다, 올라가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계속 커지네.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 얘도 계속 내려가겠지. 그럼 어떤 형태? 리미트 x가 한없이 작아질 때는 fx도 한없이 작아지겠지. 이것도 다 발산에 들어갈 거야. 자,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다라는 발산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아까 민규가 얘기했나요, 진동? 들겠어? 또 뿌듯하게 웃고 있는데. 자, 진동의 형태는 뭐 가장 만만한 게 삼각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미적분 2에서 나올 거라서 그냥 주기함수 떠올리시면 돼. 주기함수. 가장 만만한 거. 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만약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볼게. 주기함수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너희는 x가 무한히 갔을 때 이 높이가 1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를 fx라고 칭한다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0과 1 사이인 건 확실할 거야. 그치? 하지만 얼마라고 얘기 못하죠. 그러면 이건 아예 쓸 수도 없어. 발산인 거야. 이런 게 진동 발산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네, 자,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1번 문제를 보시면 얘들아, 1번에 1번 뭐 구하라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아, 그래서 1번에 1번 F 마일 우극한 구하래 얘들아. 나 이렇게 쓴다고 말했어. 그럼 마일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화살표니까 그래프 요걸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래프 따라가면 소연아 얼마? 네, 0에 가까워진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 마일의 좌극한, 그럼 F 마일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따라서 갔을 때 보면 돼. 준영아 얼마? 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F1의 우극한 얼마죠 얘들아? 1 기점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딱 1. 그리고 이렇게 하나랑 왼쪽에 하나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1이고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2를 가리키고 있고, 괜찮냐? 그러면 극한값은 얼마라고 민규야? 없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됐죠? 그때 함수값은 얼마일까? 거나? 0. 네, 함수값은 딱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0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냐? 자, 3번 쉽네요. F0 얼마? F0 얼마? 1. F0의 좌극한 얼마? 왼쪽에서 다가가면 마일 답은 0이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냐? 오케이. 자, 2번이랑 3번까지 한번 해야 할게요. 시작. 뭐 실수한 건 없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2번 문제를 보시면 뭐 다음과 같이 gx가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준영아, 이거 gx 1차 함수 맞냐? 뭐 써야 되지 원래?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문제 푸실 때 a가 0이라는 조건이 나와버리면 지워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1차 함수라는 말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가조건은 어려운 게 없죠. a 더하기 b가 2래요. 자, 문제는 나조건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쵸? 맞지? 됐죠? 나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더라? 어떻게 써먹어야 돼, 이 조건은? 2x 플러스 1이 0. 다시 뭐라고? G 2x 플러스 1이 0이
왜? 결과를 아는 사람의 대답이네요. 그렇죠? 왜 0이야? 왼쪽 리미트가 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0을 곱하면 항상 0. 허허, 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봐봐. 자, 두 함수를 곱했어. 존재해야 돼. 근데 얘가 우극한일 때는 1이고, 예를 들어서 좌극한일 때는 3이래. 괜찮을까?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0밖에 없나? 얘가 3이고 1이면 안 돼? 오,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어, 좌우극한이. 근데 얘를 곱할 거야, 얘의 값을. 그랬더니 서로 같았으면 좋겠대. 그래야 수렴이잖아. 존재한다며. 그럼 이게 꼭 0이어야 되냐고.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동혁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방금 동혁이가 말한 대로 얘는 0이 맞아. 왜냐면 얘가 연속함수라서 그래. 그건 뒤에 내용을 알아야만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뭔 말인지 뒤에 가서 연속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야. 알겠지?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솔범아. 솔범 어디 갔어?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적어봅시다. 일단은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선 얘가 우극한 값을 계산해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선 좌극한 값도 계산한 다음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라고. 정석대로 일부러 한번 갈게. 알겠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안 풀 거야, 물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뭐 하면 되냐면 극한 값을 각각 따지시면 돼요. 근데 내가 gx의 그래프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좀 할게. 자, gx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면 누구? g2x 더하기 1의 그래프도 그리면 돼요. 식이 뭔데? x자리에 2x 더하기 1 대입한 거니까 이게 2x 더하기 a 더하기 b겠지. 됐어? 그럼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 함수는. 기울기 2배 됐을 거고. 괜찮을까? 그럼 뭐해? 1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 나오겠지. 됐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때? 1의 왼쪽에서다가 가든 오른쪽에서다가 가든 둘 다 뭐를 향해 가고 있어? 3a 더하기 b를 향해 가겠죠. 극한값이.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야 돼? f의 1의 우극한 얼마냐, 준영아? 네, 1 곱하기 3a 더하기 b랑 마1 곱하기 3a 더하기 b라고 나오실 겁니다. 됐니? 이게 나 조건에 의해서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3a 더하기 b는 0이어야 된다. 까지 나오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조건인 a 더하기 b는 2를 연립하시면 a는 1 나오시는 것 같고요. 아닌가요? 마이너스 1 나오시는 것 같고요. b는 3 나와주시는 것 같네요. g-5 답 얼마? 답 몇 번? 5번.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프로 일부러 가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는 것도 해야 돼서.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거나 어떻게 풀어야 돼, 3번? 그래프를 그렸어요. 네,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야, 오랜만에 그래프 그릴 건데 특징 눈에 보이니? 주어진 fx는 무슨 함수? 우함수다. 오우, 야, 민규 쳐다도 안 보고 바로 우함수. 잘했어. 파악하고 있었단 얘기네. 우함수는 동혁아 어떤 함수를 우함수라 부르지? 그러니까 주기가 일정한. 칼 어딨어, 칼. 우함수가 뭐지, 성우가?
승은이 웃고 있다. 자, 좋아. 승은아, 우함수, 아니야. 소연아, 우함수는 어떤 함수가 우함수야? 우리 얘기했던 민규가 대답해보자. 우함수는? 내가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죠. 이 자식들. 그래서 그래프를 2랑 마이에서 잘라서 한번 그려보자면, 마이와 2 사이에서는 4분의 x제곱이니까 뭐 양쪽 끝 대입해보시면 1 나오시는 것 같아요. 1 나온대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마이와 2일 때는 둘 다 함수값 0 가져야 된대요. 괜찮냐? 그리고 마이와 2 벌어지는 모양에선 이 그래프인데 얘 그리는 게 어려우면 일단 0 넣으면 4고 좀 더 위로 가야 되네. 미안해.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생겼죠? V자를 뒤집었으니까 시호처럼 생겼을 거라고. 어디를 지나요? 마이 넣으면 2를 지나야 되네요. 그쵸? 그래프 잘못 그렸죠? 조금만 낮출까? 미안해. 1, 요 정도로 잡아볼까요? 괜찮니? 그래서 2는 한 요 정도 잡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디만 갖다 그리자고? 왼쪽만 갖다 그리자고. 오른쪽이라. 됐지? 그리고 가운데는 요만큼 2차 함수 갖다 그리고 함수 값을 엿다 찍자고. 주어진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찾으래? 좌극한이 2가 되는 순간을 찾으래요. 됐나? 그럼 언제야? 왼쪽에서 다가오는 화살표가 2를 가리키는 건 요 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냐? 그래서 A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됐지? 오케이. 야, 그럼 너희한테 물어볼게. 리미트 x가 b의 우극한 fx가 2분의 1 되는 건 몇 군데니? 이런 b는 몇 개 있니? 다시 이런 b의 총합은 얼마니? 0. 몇 개인데? 개수는 몇 개고? 개수 몇 개? 4개. 좋아요. 4개고 총합은 0이죠. 어때요? 2분의 1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화살표를 그려서 이 값을 가리키는 건 이렇게 총 4번 존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4개가 맞고 그때 합은 요 4개의 값은 우함수의 성질,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했을 때 0 나온다. 이렇게까지도 변형이 될 수 있겠죠. 됐니? 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들 더 볼게요. 네,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져 있거나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풀이야. 알겠죠? 일부러 정석풀이 보여줬어. 됐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빨리 푸는 걸 연습해야겠지, 우리. 그치? 그래서 웬만한 거는 대입해서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말인지 같이 보면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1번. 4번, 미안해. 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가 2에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이니까 이 두 개 따지면 돼요. 맞아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값 나오면 극한 수렴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 얘들아? 2보다 조금 크다죠? 그럼 뭐해? 2보다 큰 거에 대입하시면 돼요. 2라는 숫자를. 알겠지? 마찬가지로 2보다 조금 작아 아래식의 2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다 하면 되니까 K 얼마? 네, 2 나오고 끝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6번 바로 때려버립시다. 네, 자, 5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야,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함수의 그래프 정도는 아셔야 돼요. y는 절대값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x의 범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일단 뭐가 있으니까 분모해.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둘로 쪼개야 됩니다.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언제는 x가 3보다 클 때는. x가 3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분모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러면 야 어차피 x가 3일 땐 정의되지 않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분해서 x 더하기 3 그리시면 됩니다. x가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리시면 돼요. x가 3보단 작을 때는. 엄마인지 이해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x 더하기 3 3보다 큰 쪽에만 구멍 뚫어서. 그리고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예요. 저놈은. 그릴 수 있어야 돼? 뭐 하면 돼? 3일 때만 정의되지 않는 거야. 함수값? 없어.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결과적으로 나는 F3뿔과 F3마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F3뿔은 얘들아 X가 3보다 큰 범위인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였으니까 6 나오겠죠? 됐냐? 야 F3마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아래식. 뭔데 걔는 무슨 함수야? fx는 a는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 3 집어넣어봤자 그냥 a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6과 같으면 된다. 괜찮지? 오케이. 자, 6번. 여기다 바로 쓸게, 이제. 자, F1뿔 얼마, 얘들아? 1보다 크다 범위 어딨어? 맨 아래식.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 F1마 얼마니? 맨 위에 거에 대입이야. A 더하기 B. 서로 같다. 자, F4뿔 어디야? 맨 위 4A 더하기 B. F4마 어디니? 맨 아래 대입하면 5. 서로 같다. 연립하셔서 답은 얼마? 네, 0 나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안 주어지더라도 뭐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또는 대입을 잘 활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요번엔 그래프가 주어졌지만 식이 이상한 경우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빼기 1. 얘 얼마죠? 두 가지 방법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너희는 치환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게 싫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빼기 1을 하나의 문자로 한번 적어보려고 해. t라고. 그럼 나는 ft에 관해서 극한을 따져볼 거야. 자, 그럼 x가 0으로 가면 t는 얼마를 향해 가냐, 준영아?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t의 값은? 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t는 마일에 가까워진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아마 미안해요. 아마 이거 특강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이거 0뿔일 거야, 0뿔. 0뿔. 그 얘들아, t는 얼마에 가까워져? 얼마에 가까워져, t는 그러면? 원래 정석대로라면 얘를 그려야 돼요. t축, x축. t가 y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는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됐죠? 그래서 x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얘들아? 0뿔이면 0의 우극한이니까 요 화살표 따라가겠지? 그럼 얼마를 향해 가? 마 1을 향해 가죠? 어디에서? 마일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겠죠? 그래서 마일에 플러스라고 쓰셔야 돼요. 쌤, 이거 아까 극한값 이런 플러스 쓰는 거는 합성함수일 때 쓴다며요? 네, 합성함수예요.
fx에다가 y는 x 빼기 1 대입한 거잖아. 합성한 거잖아. 내 말 이해 갈까? 네. 그래서 따져야 돼.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생겨. 그러면 ft는 마일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그래프 보니까 네, 1을 향해 가겠구나라고 쓰는 게 정석풀이에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얘를 좀 다르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날까? 영상 봤으면? 다 보고 온 친구, 우리 오늘 동혁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 문제 푼 건 안 봐. 아, 문제 푼 거 본 준영이.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풀죠? 시간통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치환의 정석은 이거야. 알겠지? 하지만 우린 좀 편하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할 거야. 0보다 조금 커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0 더하기 이렇게 생긴 놈을 대입할 거야. 엡실론 좋아요.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그냥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보다 아주 조금 크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대입을 해봐, x자리. 그럼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결국엔? f 0 더하기 엡실론 마이너스 1 구하는 거지. 엡실론은 문자라 얘랑 계산 못해, 알겠지? 그러면 0과 마일은 계산할 수 있지 않냐? 괜찮니? 그럼 얘는 마일보다 조금 어떤 거야? 양수를 더했으니까 조금 크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하면 돼. 내 말 이해 갈까? 마일에 플러스 구하면 된다고. 이해 가요? 자, 그럼 방금 이거 금단의 영역이야, 얘들아. 이거 서술형은 절대 쓰면 안 돼, 알겠지? 학교에서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야? f 리미트 x가 0 마로 갈 때 f x 더하기 1이죠. 그럼 겁먹지 말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x는 0보단 조금 작아라고 쓰면 돼. 여기에다 엡실론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내 말 이해가? 이걸 대입해.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어? f 1보다 조금 작아가 될 거라고. 내 말 이해 가죠? 그래서 f1의 좌극한 구하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f1의 좌극한은 1입니다. 그래서 답이 2가 되겠죠. 괜찮아? 오케이. 2번. 자,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렸더니 2번에선 뭐야, 이제? 2번에선 어때? 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 무한대라서. 맞아? 근데 무한대인 상태에서 대입을 못하게 한다. 그럼 당연히 모르겠으면 정석이야. 유리함수 그래서 치환해야 돼. 근데 그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럼 얘를 내가 얼마인지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 뭐 때문이야? 둘 다 변해서요. 둘 다 변해서. 유리함수 때랑 똑같아. 무조건 분자의 차수 낮추셔야 돼요. 알겠냐? 그러면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유리함수의 표준형 형태로 바꾸시면 식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분의 뭐가 남지, 얘들아? 자, 모르겠으면 점근선 쓰세요. 점근선은 요거 0 되는 값에 요거분의 요거였어. 그치? 개수분의 개수. 점근선 1이죠? 그럼 옆에다 1 쓰면 돼. 점근선이 몫이야. 됐냐? 그럼 이거 통분해보면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이잖아, 이거. 근데 난 요거잖아. 그럼 여기 빼기 2가 들어가겠죠? 됐냐?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엄청나게 커져. 맞아? 그럼 얘는 얼마에 가까워질까, 점점점? 0에 가까워질 거야.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괜찮을까? 근데 음수야. 그게 중요해. 얘는 음수다. 맞죠? 근데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 크기가 아주 작은 음수야. 맞냐? 그럼 끝났네. 내가 구할 건 뭐야? f1 맙니다. 1보단 조금 작을 거니까. 이해가요? 네. 그래서 f1마 얼마? f1마 얼마? 1이죠.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똑같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2차식이네. 건아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될까, 첫수? 네, 똑같아요. 그냥 유리함수 하듯이 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얘들아 얘를 나누세요. 2x제곱 더하기를 x제곱 더하기 2로 직접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럼 몫이 2 나오잖아. 그치? 그 몫이 바로 더해지는 숫자야. 플러스 2. 그 나머지 나올 거야. 그 나머지가 분자에 남은 거라서 나머지야. 알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나올 것 같네요. 그래야 모양이 맞겠죠? 괜찮을까? 네. 자,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요게 음수라는 사실, 0에 가까워지는 사실. 됐니? 그럼 어때? 아주 2보다는 아주 조금 작은 값이 되겠죠. 라고 쓰시면 된다. 됐니? 그래서 F2만은 얼마? 네, 2. 답은 3이 된다. 개 쉽죠? 믿을게. 자, 8번, 9번 둘 다 한 번에 해결해 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8번 문제는 야, 축약해서 쓸게. F 마 1 좌극한이 A래. A 얼마니? 그래프 보니까 마이를 좌극한 마이너스 2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써보자면 마이보다 조금 클 겁니다. 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얘는 합성이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내가 구할 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단 조금 작았으면 좋겠대요. 맞아? 그러니까 a의 값을 말하라고 하면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엡실론 대입하세요. 그러면 식이 뭐야? f 계산 더하기 3에서 1 마이너스 엡실론입니다. 우리 구할 건 f1 마예요. 괜찮냐? 그럼 얼마죠 답이? 네, 2가 돼야겠죠. 5번이 답입니다. 괜찮아? 왜 건아 왜 틀렸다고 한 적 없어? 자, 그 다음에 9번도 앞에서 내가 풀어드린 거랑 똑같은 문제라 빨리 합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c가 어떻게 바꿔야 되더라? f 목 먼저 쓰자. 플러스 1 먼저 쓸 수 있겠죠, 그쵸? t 더하기 1분의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리미트 t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 4 더하기 t 더하기 1분의 얼마? 5겠죠? 마 3이면 안 되죠? 자, 저기서 누가 마 3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여기까지 괜찮냐? 야, 그 다음에 그냥 값만 체크하면 돼. 첫 번째 따질 거 뭐라고? 요거 음수라는 사실. 그리고 0에 가까워질 거라는 사실. 그러면 얘는 뭐야? 1에다가 0에 가까운 어떤 음수를 더하니까 1보단 조금 작아지겠네. 됐니? 얘는 얘 뭐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다가 중요한 거죠. 똥땡이들아. t가 음의 무한대로 가죠. 음수입니다.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겠죠. 0에 가까워질 거고요. 괜찮니? 그럼 뭐해? 4에다가 조금 큰 값을 더하는 꼴이겠죠. 괜찮냐? 1마 얼마? 1마 2. 4뿔 얼마? 3. 답은 3번이 돼야겠네요. 5가 되어야 됩니다. 됐어? 자, 이 대입하는 걸 잘 하시면 가우스 문제가 쉽게 풀려요. 쌤 가우스 1학년 때도 스킵했 2학년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 극한에서, 여기 파트에서. 그래서 다루긴 할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가우스 기호는 했던 기억이 있죠? 없어요? 왜 그때 안 했어, 우리? 아, 그때 신화만 따로 해줬던 것 같아. 신화 사대부고에서는 한다고 해가지고. 왜? 신화 알아? 뭐 때문에 웃은 거야? 우진이 형한테 배웠어요.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형이지. 맞지? 형이지. 자, 일단 가우스 기호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써 있어. 얘는 뭘 의미하지? 정의가 뭐죠?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최대인 정수. 너무 어렵잖아 그 말, 그치? 그래서 그냥 x의 정수 부분. 이게 가장 쉽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x의 정수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괜찮을까? 그럼 너무나 당연히 3.9999 4.0001 뭐 이런 숫자가 있어. 위에 건 얼마야? 3입니다. 아래 건 얼마고요? 4예요. 됐어? 지금 내가 이거 예시를 들어준 이유는 뭐 때문이야? 4보다 조금 작은 놈이고요. 4보다 조금 큰 놈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됐니? 네, 그럼 끝났어요. 가우스는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10번. 1번. 자, 극한값을 구하여라 하시면 좌우 극한 다 따져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우극한 1뿔 플러스 1 얼마? 2 1마 플러스 1 얼마? 1 0. 얼마야? 그쵸? 그래서 어때? 달라. 존재하지 않아요. 괜찮냐? 자, 두 번째 써야겠네요. 리미트 x가 1뿔로 갈 때 가우스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 어떻게 되냐 얘는? 1보다 조금 큰 거죠. 그쵸? 분모 얼마야? 이거 맞아? 잘못 쓴 거 있니? 절대값이 왜 있는 거야? 절대값이 잘못 쓴 거 같은데? 아니네요. 맞네요. 맞아요.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x 빼기 1도 아니고. 됐니? 자, 그럼 다시 얼마야? 2분의 1 뿌리니까 얼마야? 1 빼기 1하면 얼마야? 0입니다. 그래서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똑같은 식 x 더하기 1분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 2분의 야 1 마 집어넣으면 얼마니? 얼마?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같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냐? 하나씩 해볼게요. 자, 11번 시작. 한번 끄적여 볼까요? 자, 이제 앞으로의 약속.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항들은 그냥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x는 k 대입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뒤에 연속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 거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극한, 좌극한 생각할 겁니다. 야, k보다 조금 큰 거를 집어넣으면 정수 부분은 k겠지. k가 정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분모 어떻게 돼요? k제곱 더하기 k 됩니다. 됐죠? 분자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배 했어. 야, 여기 k보다 조금 크다라는 건 k 더하기 엡실론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알겠죠? 여기다가 2를 곱해보면 2k 더하기 2엡실론이지 맞지? 아주 작은 양수에 2 곱해봤자 아주 작다. 알겠죠? 그럼 뭐야? 2k보다 조금 크다예요. 거기에 가우스 씌웠네. 뭐야? 2k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x가 k보다 조금 작을 때는 그럼 뭐야? 어떻게 돼? 가우스 x. 가우스 x는 k보다 조금 작은 거에 가우스니까 정수 부분이니까 뭐야? k-1이죠. 됐니? 그래서 분모가 k-1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분자 2배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 2배 하면 2k보다 조금 작겠지. 그럼 뭐야? 2k-1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러면서 그 값이 알파라는 값이래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k 더하기 1분의 2고요. 두 번째 거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 양변의 분모들 곱해주시면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서 k는 1 나오네요. 됐냐?
K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알파도 1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2번을 도전해 봅시다. 이런 이미지 안 좋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깜짝 놀랐네. 영상 왜 켜져 있었지? 자, F2을 뭐냐 대입하면 2보다 조금 커 정수 부분 얼마겠어? 2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제곱. A배. 자, F2마 어떻게 되냐? 2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1.9999 정수 부분 1이니까 1 더하기 A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서로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A 값 얼마? 마이너스 3.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너무 애매하죠, 지금 시간이. 아닌가? 개념 정리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고생했어요.